당신의 인생에 여백을 채워주는 인생 여백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 사람을 왜 그렇게까지 오래 곁에 뒀을까? 뒤늦게 후회하게 만든 사람이 한 명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말투도 괜찮았고, 웃을 때도 부드러웠고, 적어도 겉으로는 문제될 게 없어 보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이상하게 늘 내가 더 참았고, 늘 내가 먼저 양보하고 있었고, 결국 상처받은 쪽은 늘 나였다는 걸 말이죠.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건가? 내가 보는 눈이 없었던 건가? 괜히 마음 줬던 내가 잘못이었나 하고 말이죠. 여기서 하나,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큰 사건이나 극적인 순간에서 먼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말을 잘하는지, 예의가 있는지, 이미지가 괜찮은지, 인상이 무난한지 말이죠. 하지만 깊은 신호는 말보다 앞서 움직이고 의식보다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 왜 그걸 못 봤을까? 오늘 이야기는 이제는 더 이상 나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관계 안에서 내가 이상한 건가 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는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조금씩 마음을 닳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건 날카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그 신호들에 대해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관계가 더 편해지는 심리 법칙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가족 모임이나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자주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누군가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아, 내가 계산할게. 그 말에 다들 잠깐 안심합니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현금 있으면 좀 도와줄래? 주차비만 대신 내줄 수 있어? 이번엔 네가 하고 다음에 내가 할게. 말은 부탁인데 거절하면 이상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합니다. 큰 돈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런 자리는 늘 비슷하게 흘러가고 언제부턴가 계산이나 정리는 항상 내가 맡게 됩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왜 늘 내가 자연스럽게 이 역할이 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좀 편해서 그런가 보다. 괜히 분위기 깨기 싫어서 그랬다. 하지만 이건 착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장면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1966년 미국에서 진행된 실험이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요구 하나를 제시합니다. 이에 응한 사람의 비율은 약 70%를 넘었습니다. 그 다음 같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부담되는 요구를 했더니 대부분 그대로 응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역할을 받아들이면 그 역할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걸 발 들여놓기 효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계속 사소한 부탁을 자연스럽게 던지는 이유는 이미 당신이 그 역할을 맡아줄 사람이라는 걸 경험으로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이 나빠서라기보다 관계에서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말은 둥글지만 행동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불편해지는 지점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인내를 미덕으로 착각할 때 가장 쉽게 선을 넘는다. 참아주는 쪽이 계속 참아주면 그건 곧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미 충분한 신호입니다. 조금 거리를 두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내 감정을 보호하는 선택입니다. 관계는 희생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균형으로 유지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장면을 겪게 됩니다. 분명히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상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닌데.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그런데 너랑은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던데? 사과를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답답해집니다. 결국 대화의 끝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그리고 또 한 번 상처받은 쪽이 스스로를 접습니다. 이런 사과는 흔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관계를 회복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아주 교묘하게 피해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이런 사과 방식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서 사과 문장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그중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 유형은 갈등 해결 효과가 가장 낮았고 상대의 분노를 줄이는 비율이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렇게 말해서 상처를 줬다처럼 행동의 주체를 분명히 한 사과는 신뢰 회복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사과의 핵심은 감정 공감이 아니라 책임의 위치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사과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관계를 끊고 싶지는 않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말은 부드러운데 행동은 끝까지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항상 내가 더 이해한 사람이 됩니다. 플라톤은 진정한 사과는 변명이 시작되는 순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사과 속에 변명이 섞이면 그건 이미 상대를 향한 말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변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과 앞에서는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불편함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신호입니다. 조금 거리를 두는 선택은 차가움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정직함입니다. 모든 관계를 이해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는 이야기, 몸 이야기, 요즘 드는 생각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시선이 자꾸 아래로 떨어집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휴대폰을 뒤집어 보고 말을 듣다가도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입으로는 응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대화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남습니다. 딱히 무례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존중받지 못했다는 기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또 스스로를 정리합니다. 요즘 다들 그렇지 뭐. 하지만 이런 장면이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대화 중 휴대폰을 만지는 행동을 부분적 주의 분산 상태로 설명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기만 해도 상대방이 느끼는 공감도와 신뢰도가 평균 30% 이상 낮아졌습니다. 특히 상대의 말 중간에 화면을 확인하는 행동은 지금 이 자리가 최우선이 아니다라는 신호로 무의식에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말보다 먼저 전달되는 건 항상 행동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행동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상대와의 관계보다 자기 자극과 통제감을 더 우선해 두는 상태입니다. 이건 예의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에서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말은 다정한 듯하지만 행동은 늘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야기를 나눴다는 느낌보다 묘하게 무시를 당하고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더 큽니다. 파스칼은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건 아무 방해 없이 한 사람 앞에 온전히 머무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꾸 다른 곳을 확인하는 태도는 그 자리에 머무를 용기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에는 상대의 주의를 붙잡으려고 더 재미있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 이미 충분한 신호입니다. 조금 마음을 떼는 건 내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모든 대화에 전력을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인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입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런 느낌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너무 깔끔합니다. 먼지 하나 없고 물건 하나 삐뚤어져 있지 않습니다. 소파 위 쿠션 각도까지 맞춰져 있고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감탄합니다. 와, 진짜 정리 잘하신다. 그런데 오래 앉아 있으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말없이 일어납니다. 테이블 위를 한번 닦습니다. 아까 닦았던 자리입니다. 잠시 앉았다가 또 일어납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도 없는데 걸레를 들고 다시 한 바퀴 돕니다. 대화는 계속되는데 공기는 자꾸 끊깁니다. 말을 하다가도 시선이 따라갑니다. 내가 뭘 흘렸나? 내가 뭘 잘못 놨나? 아무 말은 하지 않지만 몸은 점점 움츠러듭니다. 괜히 컵을 들었다가도 소리가 날까봐 조심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대개 이렇게 넘깁니다. 저 사람은 원래 깔끔해서 그래. 하지만 이 불편함은 예민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타인이 있는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정리 행동을 하는 경우를 불안 기반 통제 행동으로 분류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도 청소 정리 행동을 멈추지 않는 집단이 타인의 평가에 대한 민감도가 평균 45%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행동이 공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불안을 낮추기 위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 불안 조절이 상대의 긴장을 대가로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상대를 편하게 하려는 마음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안정시키려는 쪽이 더 급한 상태입니다. 이건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에서의 중심이 항상 자기 쪽으로 쏠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이 공간은 내 기준에 맞춰져야 한다. 몽테뉴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질서는 이미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질서가 사람보다 앞서는 순간 그 공간은 쉼이 아니라 시험장이 됩니다. 내가 그 집에서 조금 눈치가 보이는 것은 내 행동이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그 공간이 사람보다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일찍 자리를 뜨는 것도 괜찮습니다. 거리를 두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내 숨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사람이 편하지 않은 공간은 오래 머물 곳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 만날 사람이 어디 있나?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을 가려내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관계에서 조금 속도를 늦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단점도 있지요. 중요한 건 그 단점이 나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느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자꾸 내가 정리하게 되는 관계, 자꾸 내가 이해하게 되는 관계, 자꾸 내가 설명하게 되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균형이 한쪽으로 쏠린 상태입니다. 관계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오래 갈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약속을 잡습니다. 대단한 약속도 아닙니다. 점심 한 끼, 커피 한 잔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늘 비슷합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와 있고 혹시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합니다. 변명도 길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늦을 것 같아서요. 불편하시면 다시 잡아도 됩니다. 이 한 문장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덜 닳습니다. 내가 존중받았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그냥 믿음이 간다. 그 믿음은 이유 없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시간 약속을 지키는 태도가 상대에 대한 인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반복해서 확인됐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약속 시간을 지킨 집단은 지키지 않은 집단보다 신뢰도 평가에서 평균 40%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시간이 얼마나 정확했느냐보다 약속이 어긋났을 때 어떻게 대응했느냐였습니다. 사전에 알리고 선택권을 주는 행동이 신뢰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시간을 대하는 방식은 대부분 이것을 말해줍니다. 상대를 하나의 일정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말은 없어도 행동은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몽테뉴는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는 곧 인간을 존중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사람의 깊이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앞에서는 괜히 마음을 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균형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오래 갑니다. 내 감정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호되는 관계입니다. 동네 모임이나 직장 점심자리에서 가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까 그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잠깐 멈춥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표정이 굳고 말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잠깐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건 내가 미처 생각 못했네. 그리고 대화는 다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비판이 있었는데도 공기가 날카로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겼다는 느낌도 없고 누군가 졌다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저 이야기가 한 단계 깊어졌다는 느낌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같이 있어도 괜찮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비판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정서적 안정성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가벼운 지적을 들었을 때 방어하지 않고 내용을 확인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인 신뢰도 평가가 평균 45%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비판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순간 자신을 어떻게 지키는지였습니다. 자존감이 안정된 사람일수록 비판을 공격이 아니라 정보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한 번의 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람이 착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여유입니다. 말은 짧아도 행동은 분명합니다. 나는 인간이기에 틀릴 수 있고 그래도 괜찮다는 메시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성숙한 사람은 비판을 모욕이 아니라 재료로 쓴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귀를 닫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지기 위해 잠시 귀를 열어두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태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앞에서는
괜히 말을 삼키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아도 관계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애써 나를 보호하지 않아도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닳지 않는 이유는 상대가 이미 자기 자신을 잘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트 계산대 앞이나 식당 주문할 때 사람의 성격이 잠깐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메뉴가 하나 남았을 때, 좋은 자리가 하나 비었을 때, 누군가 먼저 말해도 되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세요. 괜찮으면 그거 쓰세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고 굳이 생색도 내지 않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착하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착함이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이런 선택의 순간을 자기 효율성 신호로 봅니다. 캐나다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작은 선택권을 타인에게 자연스럽게 넘기는 사람들은 자기 통제감 점수가 평균 38%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양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내가 항상 먼저 가져가지 않아도 내 몫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정감입니다. 관계에서 항상 이기거나 확보해야만 불안이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의 여유입니다. 말은 짧아도 행동은 분명합니다. 나는 지금 충분하다는 신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는 포기가 아니라 이미 넘치지 않음을 아는 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있으면 괜히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빼앗길까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관계는 누가 더 가져갔는지 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래갑니다.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안전한 거리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 하나하나의 무게가 가볍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 수는 줄고 관계의 밀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삶 전체에서 한 사람에게서 받는 피로가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집니다. 이때도 예전 기준으로 참는 게 미덕이라고 버티면 마음이 먼저 닳아버립니다. 이 나이에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외로움을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함이 들어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람을 알아보는 일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눈썰미나 감각이 예민해야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호는 이미 충분히 반복해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만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설마 그 정도로 사람을 판단하겠어.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좀 더 이해하면 되지. 그러는 사이 관계는 조금씩 기울어졌고 조금씩 나만 더 애쓰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나쁜 사람인지 가려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불편한 관계를 굳이 붙잡고 있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숨기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소처럼 행동할 때 가장 솔직하게 나타납니다. 이제는 모든 관계를 끝까지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자신을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편안하지 않은 관계에서 물러나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여백을 되찾는 선택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숨쉴 공간이 있어야 마음이 오래갑니다. 꽉 찬 관계보다 편안한 거리가
더 건강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사람을 조금 덜 무겁게 대하고 자신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작은 기준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관계가 더 편해지는 심리 법칙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의 여백을 채워주는 인생 여백소였습니다.